그다음에 보강블록조. 이것도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보강블록 구조. 자, 앞에서 조적식은 뭡니까? 벽돌 블록, 그 다음에 돌 구조였고, 보강블록조는 블록 공사를 할 때 보강을 하는 구조를 우리는 보강블록조라고 이야기하고, 보강블록조는 조적식 구조와 별개로 기준들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블록 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행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 구조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지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력벽의 기초는 연속 기초를 한다. 당연합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초가 이렇게 있고 여기 벽체가 간다면 이 벽체가 조적식 구조가 되었던 보강블록 구조가 되었던 이 벽체는 이 하부 기초는 줄기초, 연속 기초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내력벽, 이때 내력벽은 조적식 구조와는 조금 다른 기준들을 적용을 한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기준들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강블록 구조의 내력벽의 길이는 이런 기준들을 갖습니다. 자,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 면적 1제곱미터 당에 얼마? 0.15m 정도의 비율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 이내. 이것은 조적식 구조와 똑같죠? 80제곱미터 이내에 한다. 자, 보강블록 구조의 내력벽의 두께는 15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앞에서 우리가 조적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190mm였죠. 190mm였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한 지점 간의 수평거리 50분의 1 이상 되게 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 부분에 12mm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mm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mm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자, 요건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요런 거 읽으실 때는 여러분 이런 입체적인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블록으로 하는데 보강블록조다. 이것들이 전부 다 보강블록조인데, 보강블록 구조의 내력벽인 경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블록 구조로 해서 내력벽이라면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 부분, 요런 부분들, 자, 요게 벽의 모서리죠. 블록을 이렇게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벽의 모서리 부분에는 12mm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여기다가 철근을 이렇게 세로로 배치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는데 직경이 12mm 이상인 것을 세로로 배치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9mm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여기도 또 세로로 12mm 이상의 세로 철근을 이렇게 배근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9mm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mm 이내의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가로로 하거나 또는 이렇게 세로로 하거나, 이런 9mm 이상, 직경 9mm 이상의 철근을, 이 간격이 800mm 이내, 800mm는 80cm죠. 이내로 이렇게 가로로 하거나 이렇게 세로로 하거나 이렇게 보강을 한다. 철근 보강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망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이 세로철근의 양단은 그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을, 자, 요것이 기초판이 있다면은 묻어야 된다. 어떤 만큼? 자, 철근 직경이 12mm라면 12mm의 40배라면 어떻습니까? 자, 12mm가 1.2cm니까 40배라면 42cm네요. 42cm만큼 기초판에 묻거나,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보가 들어간다 그랬죠. 테두리보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들어가는데 이 테두리보 속에
42cm만큼 묻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킨다. 자, 이게 기초판이 될 수도 있고 바닥판이 될 수도 있고 위에 있는 것은 테두리보죠. 테두리보, 기초판 또는 바닥판에 적어도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 철근 지름이 12라면 뭐 42cm 정도 묻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뭐 그냥 서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구들이 문제로서 잘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테두리보. 보강블록 구조의 내력부의 각 층의 벽 위에는 추미 벽 두께 1.5배 이상. 자, 요것이, 자, 그림이 지저분하죠. 이제 조금 다시 깨끗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블록으로 보강한 구조입니다. 보강 블록죠. 이번에 그림을 좀 깨끗하게 그릴게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강의 시간이 긴 걸 되게 싫어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강의 시간이 좀 길고 상시간 강의를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강의가 좀 길어지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급한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만은, 자, 이런 구조적인 것은 조금 천천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블록을 쌓아가지고, 블록은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강을 한 구조인데, 이러한 경우, 자, 여기 1층 상단입니다. 1층 상단인 경우, 또 2층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강 블록 구조의 내력벽의 각 층의 벽 위에는 추미 벽 두께 1.5배 이상. 자, 요 두께가 T라면은,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형태로 테두리보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해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데, 이 테두리보의 이 폭을 우리는 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춤은 이 벽 두께 1.5배의 벽 두께로 해야 된다. 이상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철근 콘크리트는 이야기는 여기에 철근이 들어가는 테두리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조적 구조에서는 어떻습니까? 볼까요? 조적식 구조에서, 자, 테두리보 규정을 보겠습니다. 조적식 구조에서는 어떻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의 테두리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죠. 거의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라는 이야기는 철근이 들어가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벽체 상단 위의 테두리보는 저런 규정으로 공사를 한다. 자, 마찬가지로 보강 블록으로 담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런 기준들을 지킨다. 요거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향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어떤 건축 구조 중에서 소규모 건축물, 주로 조적식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각종 기준들이 되게 조금 문구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 기준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법령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물의 기준, 자, 다시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요거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원문을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법 타이틀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18년도에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국도교통부령. 이것은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요걸 치시면은 어디 있는지 아실 수가 있고요.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법제처 또는 국도교통부 들어가셔도 있습니다. 거기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요거 원문을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각종 어떤 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 학습을 하실 수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 교재에 제가 요약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더 디테일한 것은 상세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또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